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림을 그려봤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그럼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건데요. 지금 표준 정규 분포는 점선, 나머지는 실선인데요. 자유도가 5, 10, 30에 대해서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평축은 t값을 마이너스 4에서 한 4 정도 범위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t distribution이라고 적도록 하고요. 그 다음 왼쪽에는 이제 density라고 y축의 값을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이제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R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같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평축에 해당하는 t값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마이너스 4에서 4 정도로 하고요. 그 간격은 좀 촘촘하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니까 뭐 마이너스 0.01 간격으로 t값을 얻은 다음에, 자, 앞에서는 y를 따로 이제 그 변수로 저장했는데요. 바로 한번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지금 네, 지금 D를 빼먹었죠. 우리가 T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 DT라고 쓰는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dnorm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이것을 실행해 보면 네, 오른쪽과 같이 그림이 그려졌는데, 자, 이것이 일단은 타입이 지금 점들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다시 보면, 자, 그래서 이것을 제 타입을 L로 바꾸면 이렇게 그림이 실선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자, 우리는 이걸 점선으로 좀 그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라인으로 그리되 라인의 형태를 좀 바꿀 때는 LTY 라고 하는 이제 옵션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값을 2로 지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전체 실행해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점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티드 라인으로 좀 바뀌어 있는데요. 자, 이런 이제 플랫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걸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헬프 메뉴에서 여기다가 플랫이라고 타이핑을 하고 나오는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글씨가 조금 작게 나와서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거기 있는 걸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x하고 y, 즉 x좌표하고 y좌표를 넣는 건데, 그 뒤에 넣는 건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점점에 이제 어떤 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입이 들어간다. 이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것 같고요.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더 들어가는지가 좀 더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값 말고 좀 더 추가적으로 그 값을 보려면 여기에 graphical parameter라고 해서 링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점점점에 더 추가를 이제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좀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graphical parameter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 중에서 지금 방금 사용한 LT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LTY 지금 알파벳 순서니까 조금 뒤로 가야 될 것 같네요. LTY 여기 있습니다. LTY는 이제 라인의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일 때는 블랭크, 뭐 그림을 안 그린다는 뜻이겠죠. 디폴트, 특별한 말이 없으면, 특별한 이제 세팅이 없으면 1인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솔리드, 그 실제로 이제 실선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2를 했는데 2는 대시드 라인, 이렇게 됐고요. 뭐 점선으로 할 때는 다티드로 할 때는 뭐 3이라고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림을 조정해보는 연습도 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색깔은 검은색이니까 뭐 더 이상 바꿀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이제 하는데, 그 라인지를 쓸 때 처음엔 자유도가 5인 걸 생각을 해보려면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타입은 L로 하고요. 라인 타입은 앞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전부 다 그 실선이었던 것 같고요. 색깔만 좀 바꿨던 것 같습니다. 색깔은 이걸 전체 실행해 보면 기본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유도가 10인 거, 그 다음에 30인 경우까지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일단 코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색깔 바꾸는 방법은 컬러를 바꾸는 거니까 COA라고 쓰고 뒤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쓰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아마 파란색, 빨간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내가 지정한 색깔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고 나면 코드를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검은색이 자유도가 5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자유도가 10, 빨간색이 자유도가 30이라는 걸 알지만 이 그림만 봐서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그림에서 슬라이드에서 보면 오른쪽에 그 범례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었죠. 자, 그걸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례를 추가할 때는 레전드라고 쓰고요. 그리고 처음에 위치를 쓰는데 그 오른쪽 상단에다 쓸 것이니까 탑 라이트이라고 씁니다. 자, 탑 라이트 말고 이제 몇 가지 다르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슷하게 레전드라는 함수를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글씨를 쓰는데요. 자, 글씨가 4개의 지금 그래프이기 때문에 4개의 글씨를 이제 쓰기를 이제 바랍니다. 첫 번째가 표준 정규 분포니까 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도가 5인 T 분포니까 T 괄호 열고 5라고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T 자유도가 10, 그 다음에 T 자유도가 30인 것 같죠? 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전체를 실행하게 되면 앞하고는 이제 다르게 다음과 같이 글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는 있지만 뭐 이게 어느 게 지금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런 구분이 전혀 없죠. 따라서 이렇게 글씨만 쓰지 말고 색깔도 각각의 그 경우를 이제 구분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컬러라고 동일하게 쓰도록 하고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검은색이었는데 그래서 블랙이라고 쓰고요. 두 번째도 순서대로 블랙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블루, 그 다음이 레드라고 쓰죠.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아직까지는 뭐 색깔이 좀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라인으로 그렸는지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라인의 타입이기 때문에 L 타입이라는 옵션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 옵션으로 정할 때 그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정한 건데요. 지금 색깔만 정했고 L 타입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도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자, 뭐 여기다가 L 타입도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 타입은 순서대로 1, 2, 처음이 2였죠? 네. 그리고 다른 거는 L 타입을 따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좀 줄을 바꿔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대쉬드 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실선들이죠. 그래서 111. 자, 이렇게 해보면 이제 오른쪽에 다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L 타입에 맞춰서 선이 그어지는데, 그때 이제 색깔도 우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색깔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어떤 확률 분포의 밀도 함수인지 이제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의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제목을 조금 달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dnom 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density라고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축의 글씨를 쓸 때는 처음에 플랫을 이제 쓸 때 y축 레이블을 바꾸면 되는데요. y축 레이블을 바꿀 때 ylab라고 하고 여기다가 내가 적당히 원하는 이제 문자의 글씨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가 지금 바뀌어 있죠, density라고. 자, 물론 이제 x축은 뭐 t니까 뭐 여기선 적당할 것 같은데요. 만일에 바꾸고자 한다면 비슷하게 x축 레이블을 바꾸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됩니다. t 뭐 values 뭐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서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달기 위해서 타이틀이라고 따로 명령어를 쓰고요. t distribution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전체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제목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림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앞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인데요.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들을 이제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본 이유는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좀 눈에 익숙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려본 건데요. 다시 한번 이런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그리고 이제 표준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종 모양 그런 대칭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꼬리가 두껍고 가운데가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T분포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Y축 혹은 뭐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되어 있고 종 모양 분포입니다. 즉 표준정규 분포와 동일한 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표준정규 분포에 비해서는 꼬리가 두껍다. 그리고 자유도가 낮을수록 꼬리가 두껍긴 하지만 자유도가 점점 늘어나면 표준정규 분포하고 비슷해진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자유도가 빨간색은 30인 경우인데요. 자유도가 30인 경우의 T분포는 점선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즉 자유도가 30 이상 넘어가면 T분포와 표준정규분포는 물론 엄밀하게는 다르긴 하지만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같은 걸로 간주를 하더라도 확률 계산을 하는 데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특성은 우리가 앞에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잠깐 볼까요? 네, 우리가 본 것 중에서 네, 이 경우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모집단의 분포가 물론 상관없이 이러한 분포를 따를 텐데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가 될 텐데 앞에서 본 것처럼 자유도가 충분히 크면 이 t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앞에서 사실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즉 뭐 정규 분포가 됐건 아니건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왼쪽이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랑 비슷한데 이러한 내용은 모집단의 정규 분포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적용해 보면 자유도가 충분히 크면 T분포도 표준 정규 분포와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자유도가 증가하면 T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와 비슷하다,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n이 지금 표본의 크기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물론 지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가 될 텐데 3번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n이 충분히 크면 n-1도 충분히 클 거고 그러한 경우에는 t분포나 표준정규분포나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것을 그냥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때 n이 충분히 크다라는 표현을 이런 기호를 이제 가끔 쓰는데요. n이 1보다 크다가 아니라 충분히 크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럴 때 이렇게 부등호를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충분히 크다,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기호로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분포가 무엇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좀 익숙하게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T분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검정을 이제 한다고 할 때 앞에서 우리가 G알파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즉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생각을 하고 그런 G알파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신뢰 구간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검정을 할 때 그런 기호들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10장에서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했지만 11장에서는 T분포를 이제 사용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와 비슷하게 T분포 입장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분포만 다르지 개념은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G알파에 대응하는 T분포에서의 기호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호를 G알파 기호랑 비슷하게 T알파 괄호에 R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괄호를 쓴 이유는 R이라고 쓴 이유는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떠한 자유도를 갖는 T분포인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자유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첨자 알파는 상위 확률을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G알파와 동일하게. 그래서 T알파 괄호 R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하는 기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그래프가 자유도가 R인 그러한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T알파의 R이라고 하는 값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 값이냐면 자유도가 R인 T분포에서 이 값보다 같거나 커지는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 기준값을 T알파 R이라고 우리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했는데요. T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T분포를 따른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표시는 표현은 자, 그래서 T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T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T분포고 자유도가 R인 T분포다 라는 겁니다. 그때 이 확률 변수가 이 값보다 같거나 커질 확률이 알파가 되는, P가 이제 확률이죠. 확률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 변수가 이 값보다 같거나 커질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기준값을 T알파 괄호에 R이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잠깐 좀 바꿔 보도록 하죠. 이렇게 포인터가 좀 보기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네. 자, 이런 의미로 쓰겠습니다. 즉 G알파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G알파라고만 쓰면 되는데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T알파라고만 쓰면 안 되고 자유도가 어떠한 T분포에서 생각을 하는 건지를 같이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T분포의 특성으로부터 T알파라고 하는 이 기호의 몇 가지 성질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T알파 R을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하면 즉 마이너스 T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T알파를 생각을 해보면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T알파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G알파에서도 이제 동일한 그런 성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확률이 알파인 이러한 값을 가지고 하위 확률인 알파인 값을 우리가 쓰려면 T알파에다가 마이너스를 이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T분포에서 자유도에 따라서 꼬리의 두께를 생각한다면 0하고 2분의 1, 0.5 사이에 있는 알파에 대해서 G알파, T알파의 크기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같은 알파에 대해서 물론 이제 0하고 0.5 사이에 있는 알파에 대해서 G알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T알파가 더 큰데 T알파도 자유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자유도가 작으면 T알파 값이 더 크고 자유도가 조금이라도 크면 T알파 값이 좀 작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항상 G알파보다는 T알파가 큽니다. 그리고 물론 자유도가 점점 커지면 앞에서 우리가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점점 표준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자유도가 커지면 T알파 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G알파의 수렴을 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제 뭐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등호 관계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생긴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표준정규분포나 T분포나 꼬리의 두께가 조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표준정규분포와 그 다음에 T분포 뭐 자유도를 적당히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서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처럼 표준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는 그 0에서의 값이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꼬리에서의 값이 그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는 0일 때는 높다가 그 양쪽 끝으로 커지면서 혹은 작아지면서 그 확률 밀도 함수 값이 뚝 떨어지면서 꼬리 부분에서는 그 T분포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을 갖겠습니다. 높이가 낮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T분포는 꼬리가 두껍죠. 자, 그래서 꼬리가 더 두껍기 때문에 같은 알파를 생각을 할 때 상위 확률이 동일하게 하는 기준값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T분포는 꼬리가 두껍기 때문에 이 기준값이 크더라도 그 값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알파가 될 수 있지만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큼 알파가 되게 하려면 표준정규분포는 꼬리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기준값이 더 작은 값을 생각을 해야지만 표준정규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그 동일한 알파가 되도록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꼬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끝쪽의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은 이제 그림, 같은 이제 이유를 생각한다면 자유도가 낮을수록 꼬리가 크기 때문에 G알파와 T알파의 관계처럼 자유도가 낮은 것이 더 기준값이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꼬리의 두께를 생각을 하면 이런 부등식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그 T알파라고 하는 이 기호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0.1에 2, T0.1에 10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타내는 값은 첫 번째 값은 자유도가 2인 T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10%가 되는 기준값을 원하는 것이고요.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값은 자유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자유도가 10인 T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10%인 0.1인 기준값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부분의 통계책에 붙어 있는 이제 그 T분포 혹은 여러 가지 이제 T분포 말고도 여러 가지 확률 분포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러한 테이블을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자, T분포의 테이블도 보통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T분포 표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찾는 것도 가능하지만 T분포 표는 다른 뭐 그 표준정규분포 표와 동일하게 모든 경우를 다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몇몇 가지에 대해서만 확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도도 지금 T분포는 다양한데요. 모든 자유도에 대해서 다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쓰는 몇몇 자유도의 t분포, 그리고 이 확률에 대해서도 몇몇 기준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확률값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t분포표를 이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R이나 RStudio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RStudio에서 t분포와 관련된 함수를 몇 가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것들을 몇 개를 앞에서 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보면, 그 dt가 density 펑션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pt, qt, 그 다음에 rt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qt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t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 t분포에서 어떤 기준값을 생각을 했을 때 그 값보다 같거나 작아지는 확률을 계산을 하는 함수입니다. 즉, 이 녀석의 자유도가 R이라고 한다면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PT, A, R이라고 하면 얻어집니다. 자, 그리고 QT는 PT 역함수였습니다. 즉, 자유도가 R인 t분포에서 내가 이번에는 알고 있는 값이 A가 아니라 확률 값을 알고 있다고 하죠. 즉, 어떤 값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확률이 P로. 자, 그랬을 때 이 확률 값이 하위 확률이 되는 이 기준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할 때 QT를 쓰면 되겠죠. 즉, QT가 이와 같이 P하고 R을 넣어주면 하위 확률이 P가 되는, 자유도가 R인 t분포에서 하위 확률이 P가 되는 기준값, 이 값을 알려주는 거죠, 이 녀석이.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T알파라고 하는 값이라면, 자, T알파의 R을 얻고 싶다면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유도가 R인 t분포에서 어떤 값보다, 여기가 궁금한 거죠. 이거보다 같거나 커질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자, qt라는 함수를 이용하되, qt라는 함수를 이용하려면 하위 확률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는 하위 확률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위 확률이 알파니까 하위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이 값은 자유도가 R인 t분포에서 하위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그런 값이기도 하니까 qt를 이용한다면 1-알파 R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이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T알파의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다면, 잠시만요. 자, 일단 앞에서 확률을 계산할 때는 PT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라는 대문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T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대문자 T가 나타내는 확률 변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T분포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확률 변수가 A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은 계산하고 싶다면 PTA, R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T알파의 R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QT라는 함수를 쓰되 1-알파 값을 넣어야 합니다. 자,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보면 두 개의 값을 각각 계산해보면 약 1.886과 1.37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가 RStudio를 사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Studio를 열어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R 스크립트 파일에 이렇게 예제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계산해 보죠. 자, 처음은 이제 알파 값이 0.1인 거고요. 자, 내가 원하는 이제 t 알파 값은 qt에 1-알파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유도가 처음에는 2가 되는 거죠. 자, 자유도 2짜리가 되겠습니다. 자유도 2니까 네, 이렇게 쓰죠. 네. 자유도를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쓸까요? 네. 2분의 알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죠. 자유도가 2다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자유도가 10인 경우는 여기만 바꿔주면 되고요. 자, 변수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바꿔 쓰고, 자, 두 개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값을 출력을 할 때는 이제 프린트문 안에 두 개의 값을 이제 C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벡터 형태로. 자, 그래서 T 알파, 그 다음에 T 알파 10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두 개를 쓰고 이제 괄호를 하나 더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본 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T알파 값을 계산할 때는 qt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그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하고 그 값을 비교를 직접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1.886보다 1.372가 더 작습니다. 근데 이쪽이 자유도, 즉 알파 값은 동일한데 자유도가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자유도가 클수록 T알파 값이 작아지고, 아무리 작아지다고 하더라도 G알파보다는 이제 큰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G알파, T알파, 자유도를 생각한다면 20, T알파, 10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자유도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안 쓴 거는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자유도에 따라서 위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b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앞에 있는 t는 이제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기호인 것 같은데요. 자, 그 녀석의 분포가 지금 이렇게 물결로 되어 있으니까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따른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t라는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지금 따르고 있을 때 그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b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가 되게 하는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유도가 9인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러한 이제 그 분포 확률 밀도에서 지금 여기가 0이 되겠죠? 자, b라고 하는 값과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 생각해서 b를 어떻게 택하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즉 자유도가 9인 t분포에 대해서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가 되는 b가 얼마냐를 찾는 겁니다. 자, 문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T알파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B라고 한다면 B보다 같거나 큰 위쪽 상위 확률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0.9면 왼쪽 오른쪽이 10%니까 한쪽만 보면 5%가 되겠습니다. 즉 B는, 우리가 원하는 B는
결국 t의 0.05 상위 확률이 5%가 되는 기준값이 되겠습니다. 자유도가 9인 t분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네, 지금 그 마이크가 잠깐 꺼져서 앞에 한 1분 정도 녹음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잠깐 다시 좀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별건 아닌데, 지금 그림이 지워졌죠?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제 이 값인데, 앞에서 qt를 이용한다면, qt에, 0.05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1-알파니까 0.95를 대입을 해야 되겠고, 자유도가 9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면 RStudi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33 값이 이제 만들어지는지 얻어지는지 RStudi오를 가지고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넘어와서 예제 2번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알파가 상위 확률을 생각한다면 0.9가 아니라 0.05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b는 t 알파 값이었는데요.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qt를 이용을 하는데 qt에는 하위 확률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요. 자유도가 9이므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프린트를 할 때 굳이 C라고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바로 B를 출력을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1.833113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했고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건 좀 지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추가적인 또 연습으로 앞에서 우리가 G알파와 T알파의 이제 크기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알파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그리고 T알파도 자유도에 따라서 크기 순서를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T알파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알파는 0부터 0.5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축에 해당하는 값은 t알파거나 혹은 g알파 값인데요. 지금 검은색은 자유도가 5일 때 t알파 값을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파란색은 자유도가 10인 경우, 그 다음에 빨간색은 G알파, 즉 표준정규분포에서의 값인데요. 자, 지금 일단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결과를 보면
0하고 0.5 사이에서 그 각각의 알파를 기준으로 한다면, 즉 다시 펜으로 좀 바꿔볼까요? 자, 각각의 알파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검은색이 가장 크고 파란색이 그 다음이고 빨간색이 가장 작습니다. 뭐 어디를 생각을 하나 다 동일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알파가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g의 0.5 값이나 t의 0.5 값은 모두 0이 됩니다. 즉 상위 확률이 50%가 되는 값은 0입니다. 그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제 모습을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러한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제 앞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니까 잠깐 포즈를 하고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충분히 그려봤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 R 실습 있는 부분에 이쪽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를 0에서 0.5 사이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를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알파 값을 우리가 A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자, 0에서부터 0.5 사이인데, 뭐 한 0.1 간격으로 계산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좀 알겠지만 이제 그 0일 때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위 확률이 0이 되는 값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0이라고는 우리가 하지 말고 0 근처에 가까운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선 한 0.001 정도로 택하겠습니다. 자, 이 값에 대해서 네, 바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플러스로 하고요. 자, 이걸 x좌표로 하죠. x라고 쓰겠습니다. x라고 하고 처음에 t알파, 자유도가 5인 t알파에서 y좌표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qt를 생각을 하는데, 자유도가 5니까 두 번째 값은 5라고 입력을 하고요. 첫 번째 값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자, x가 여기서는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자, 이때 x가 아니라 1-x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은 네, L로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자, 그리고 이걸 추가해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쓰고요. 타입도 물론 이제 L이 될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순서상 먼저 그려도 상관없을 텐데,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이제 그 G알파 값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Q 노음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Q 노음은 1-x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타입을 L이라고 하고, 일단 전체를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이렇게 꺾은 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간격이 지금 0.1 간격으로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0.001에서부터 출발해서 0.1 간격이니까 비교적 꺾은 선이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간격을 조금 더 작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한 0.01 정도로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색깔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죠? 앞에 색깔 구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뭐 일단 순서대로 그냥 써볼까요? 자, 컬러를 두 번째 거를 블루로 하고요. 여기서 그냥 그 다음에 레드로 하게 되면 일단은 이와 같이 이제 색깔로 구분이 됐고, 근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레전드를 앞에와 동일하게 top right 위치에다가 오른쪽 위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가 처음이 P알파 5죠. 네. 그리고 P알파 가로 열고 10입니다. 네, 좀 따옴표가 없네요. 자, 여기까지 쓰고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쓰면 G알파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L 타입을 써보는데, 지금은 이제 점선으로 그린 건 없으니까 전부 다 1이라고 쓰도록 하고요. 컬러를 처음은 블랙, 두 번째가 블루, 세 번째가 레드. 자, 이것도 좀 기니까 줄을 바꿔서 이렇게 쓰고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보는 것처럼 검은색이 자유도가 5일 때 파란색이 자유도가 10인 거, 그 다음에 빨간색이 표준정규분포, 즉 G알파. 그래서 순서 크기가 다음과 같이 자유도가 작은 것이 가장 크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파가 점점 2분의 1 가까워지면, 네, 그 세 개가 여기서는 다 비슷비슷해진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타이틀이나 여기 왼쪽에 Y축의 그 글자들을 좀 다르게 바꾸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바꿔보면 될 테니까, 네,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